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조 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영상에서는 남양주시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남양주시 부동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왕숙지구 진접 2지구에 공사가 발주됐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8월달, 진접 2지구 같은 경우 9월달에서 공사가 좀 발주 들어가고 예상 입주일은 뭐 한 28년, 29년 이렇게 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수석대교가 도로 구간에 편입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뭐 하남 쪽이나 강동 쪽에서 좀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이제 완전히 도로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석대교가 나아지고 그 다음에 그 위로 9호선 이렇게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수석대교 도로구간 편입되는 뉴스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진접 오남지구에 경매 물건 다음 주 되면 좀 경매가 좀 다시 실시가 됩니다. 진접 오남지구에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남양주시 아파트 매매 동향 그 중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진접지구 요즘 서울 쪽은 아파트 매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남양주 쪽이나 특히 진접지구에는 그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진접지구에 아파트 매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왕숙지구, 진접 2지구 공사 발주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사가 발주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A1 먼저 왕숙지구입니다. A1, A2, B17 건설공사 8월 발주 명단 나라를 이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1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그리고 A2 그 다음에 B17 해서 이렇게 이 세 개 구간이 먼저 8월달 발주가 되고 그 다음에 9월로 넘어가면 A24블록 해서 9월달에 A24블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9월 발주 계획에는 왕숙 위에 있는 진접 2지구죠. 진접 2지구에 A1블록 그 다음에 A3 그리고 A4 그리고 B1 이렇게 해서 4개 지구가 진접 2지구 중에 4개 지구가 이번에 9월 달에 발주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가 지금 2028년 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뭐 2028년, 29년 입주 계획에 따라서 요새 하도 뭐 아파트 가격 들썩인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계획되어 있는 대로 해서 뭐 입주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왕숙지구하고 좀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대교 설명을 드릴게요. 수석대교 같은 경우는 이쪽 하남 교산 신도시 하남 미사지구죠. 하남 미사지구부터 해서 이 수석동 이쪽으로 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다리인데 이 다리가 생기면서 이제 9호선까지 들어가게 되죠. 9호선 들어가고 이쪽 왕숙지구하고 연결되는 왕숙지구 다산 이쪽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다리입니다. 그래서 수석대교가 이번에 발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왕숙지구가 향후에 뭐 2028년도에 9호선이 뭐 운행 계획이 잡혀 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계획대로 2028년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만 좀 감안하시고 향후에 왕숙지구 현재 뭐 당첨되신 분들도 좀 계시죠.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왕숙지구 뭐 민영이나 뭐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진접지구, 오남지구의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경매 나오는 물건 중에 관심 갖고 봐야 될 물건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남 쪽에 있는 남양주 오남 아이파크가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백구동 8층 802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 낙찰가 2억 9,400입니다. 감정가는 4억 2천만 원이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낙찰가를 한 3억 8천 정도 이 정도를 선으로 잡아놓고 기준으로 잡아놓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도 높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뭐 금매 기준 했을 때는 충분히 매매해서 살 수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경매로 굳이 3억 8천 넘어서 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큰 효용이 없는 것 같고 3억 8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좀 낮게 한 3억 7천, 뭐 3억 6천 이 정도 잡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편한 해상 평형대가 좀 크죠. 한 42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층수는 괜찮습니다. 207동에 14층 1402호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감정가는 5억 700 그리고 최저 낙찰가는 3억 5,49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5억 이하 그러니까 뭐 한 4억 8천에서 한 9천 사이 이 정도면은 뭐 적정선인 것 같고 이거보다 좀 싸게 뭐 한 4억 7천이나 6천 정도 잡으시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남에 있는 진주 아파트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따로 크게 뭐 관심 끌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뭐 설명은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신축 아파트죠. 진접지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진접 스타일스가 나오게 되는데, 굳이 이 아파트는 뭐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죠.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는 뭐 한 1억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한참 멀었죠. 이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진접 있는 센트럴밸 시티 103동 603호가 지금 나왔죠. 이게 1단지고 603호. 층수도 좋고 그게 나쁘지가 않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저 낙찰가는 2억 4,500, 감정가는 3억 5천. 그래서 감정가도 상당히 낮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는 유찰이 안 되고 차라리 이 금액에 잡았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가격으로 생각되는데, 3억 5천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좀 싸게 뭐 한 3억 4천 정도 잡으시면은 잘 잡으시는 거고, 기준을 잡고 응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한 인스빌 2311동 7층 703호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낙찰이 됐습니다. 4억대에 낙찰이 됐었는데 그 당시 때 12명이 들어갔었죠. 12명이 들어가서 4억대 낙찰이 됐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불허 판정이 나갔고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 불허 판정이 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번에 4억 4천에 잡기에는 조금 좀 부담됩니다. 4억 4천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금매 물건을 했을 때는 한 4억 3천, 4억 4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경매로 해서 4억 4천에 낙찰 받기에는 조금 버거운 가격이고,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한 4억대 초반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물건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이게 저번에 한번 불허가 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낙찰 받으신 분이 자격이 없는 분이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낙찰 금액이 없으시던지 아니면 뭐 가족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불허 판정을 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굳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근데 뭐 만약에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면은 4억 4천 이 최저 낙찰가로 한번 써내갖고 낙찰을 받으셔도 크게 뭐 비싸게 사는 가격은 아닙니다. 경매로 봤을 때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불허 판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허가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왜 불허가 났는지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낙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 경매 물건 설명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진접지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 동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뭐 3년 전과는 다르다 뭐 이런 게 좀 나오죠. 그러니까 3년 전과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2021년도 지금 가장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진접지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이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당시 때는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공년도 20년이 넘는 구축이 굉장히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8.11% 상승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중고 5년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가 1.63%, 그리고 중고 5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1.54% 상승한 반면에 중고 20년 넘는, 그러니까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단지 구축 아파트는 0.31% 올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되는 아파트들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실수요 위주로, 그 투자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직접 들어가시려는 분, 이런 실수요 위주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아니면 준신축 이 위주로 좀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구축은 그렇게 지금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되는 아파트, 서울 아파트 자체를 좀 보면은 거래 가격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서울 0.28% 올라서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시기인데, 아파트가 거래되는 건수나 그 다음에 금액 자체를 보면은 항상 선도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급지들이죠. 뭐 성동구 아니면 뭐 강남 쪽, 그 다음에 송파, 강동, 뭐 이쪽에 지금 상당히 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나 뭐 이런 쪽 상급지들이죠. 상급지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 상승이 좀 되고 있는 반면에, 그 외에 뭐 변두리죠. 뭐 특히 대표적인 게 노도강이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쪽을 보면은 거래 자체는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격 자체는 크게 상승되지 않은 그런 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갖고 이 뉴스를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올라갔고 뭐 예전같이 뭐 갭투자가 뭐 활성화되고 뭐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실수요 위주로 해서 신축, 준신축 위주로 가격이 올라갔고, 그 올라간 그 지역도 상급지들이죠. 뭐 성동구나 마포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이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혹시라도 뭐 이슈에 혹해갖고 뭐 갭 투자를 나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뭐 간략하게 아파트 가격 동향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진접주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남양주시 아파트 매매 동향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다산 별내 지역은 현재 아파트 가격이 강보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바닥이죠, 바닥. 한 2023년, 뭐 22년 이때 거래됐던 가격이,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은 10억에서 한 7억, 뭐 한 6억대 중후반까지 떨어졌었죠, 그 당시 때는. 근데 여기 이 바닥에서 지금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까지 떨어졌던 아파트들은 한 뭐 8억 한 4천, 5천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7억대 후반까지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한 9억대까지 상승이 좀 나오고, 그 외에 지금 오남과 진접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강보합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격 자체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10% 정도 상승한 가격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뭐 기본적으로 한 6억 정도 이렇게 꼭지를 찍었던 아파트라 그러면은 바닥은 한 4억대 초반, 뭐 한 3억 9천, 4억대 거 초반까지 갔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서 한 4억 4천, 4억 3천, 뭐 이 정도에서 지금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진접지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다산 별내, 지금 현재 상급지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기본입니다. 남양주 쪽에서는 제일 상급지가 다산이나 별내 이쪽이 지금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완전히 잡고, 그 다음에 거래가 좀 차차차 붙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산 별내 지역도 거의 실수요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그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서 한 20% 상승한 이 가격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의 뭐 가두리 장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두리 쪽, 그러니까 거의 뭐 박스권에 갇혀갖고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거래 동향을 좀 보면은 남양주 쪽에는 지금 3,145건이 지금 신고가 됐습니다. 7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신고된 게 4,750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거래가 좀 됐습니다. 연말 될 때까지 하면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에서 한 6,000건 사이 이 정도에 좀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거래가 좀 많이 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은 36,000건, 작년에 36,000건 신고됐고 올해 27,00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남양 쪽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체를 봤을 때 거래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쪽도 신축이 들어서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거래가 좀 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접적 아파트 매매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접역 인근 단지, 그러니까 진접역 쪽으로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인스빌이나 반도 유보라, 뭐 금강 펜트리움 이런 인근 단지 위주로 좀 거래량이 좀 상승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 대비 10% 상승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묻지마 투자, 이거 뭐 갭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실수 위주로 시장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단지들 아파트 거래 동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접 쪽의 대표적인 뭐 금강 펜트리움이나 신한 인스빌 같은 경우도 거래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은 작년보다 많이 올라온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거래가 좀 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한 10% 정도 올라간 가격대보다 더 비싼 거는 거래가 안 되고, 그보다 싸면은 거래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 뭐 펜트리움 같은 경우 뭐 4억대 후반, 뭐 4억 8천, 9천 뭐 이런 물건들은 지금 같은 경우 매수하려는 분 쪽에서는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가격일 것 같고, 신한 인스빌 같은 경우는 한 4억 4천 넘어서 한 5천, 6천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됐죠. 근데 이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4억 중반 이하에 있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그동안에 거래 안 됐다가 이번에 싹 정리가 되고, 이제는 좀 4억 5천 이상 이런 물건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거래가 좀 뜸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이 똑같죠. 지금 진접지구나 뭐 오남지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참조하셔갖고, 내가 아파트를 매도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급한 물건이다 그러면은 조금 가격을 낮춰서,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매매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해서 뭐 막 쫓아가갖고 뭐 비싸게 사고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이 조정되면은, 지금 주인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놓을 때는 거래된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내놨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협상이 되죠. 그래서 협의를 해서 내고를 한 다음에 조금 낮춰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 매도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참조하셔갖고 아파트 매매에 나서시면은 크게 손해보고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